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기여분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조정하는 한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상속재산을 이제 공평하게 조정하는 제도로는 이제 특별수익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재산 분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수익은 이제 생전에 사전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 그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좀 적게 가져가라 뭐 이런 취지의 조정 제도라면 기여분은 생전에 그 상속인에 대해서 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일부를 기여분으로 먼저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여분 제도는 사실상 최근에 이제 신설이 된 제도인 것이고요.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앞에 거를 부양적 기여, 뒤에 거를 경제적 기여라고 이제 보통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일부를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제도인 것이고요. 이러한 기여분 청구는 그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즉 모든 재산을 사전증여나 유증으로 다 처분을 하고 남은 재산이 0이다라고 하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때에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만 병합해서 또는 반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상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 재판부는 실무상 첫 기일에 양 당사자에게 기여분 청구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청구하려면은 뭐 며칠까지 기한을 줘서 청구해라라고 고지를 하면 그 기한 내에 청구한 것만 인정되고요. 하루라도 늦으면은 각하나 기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그 기한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여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목되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2024년 4월 25일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류분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유류분의 기여분을 준용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법을 보완하라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어떤 생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그 상속인이 어떤 자신을 부양하고 또 금전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한 대가로서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그 논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유류분을 배제하는 그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될지는 그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입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규정될지 저희도 뭐 구체적으로는 예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기여자의 유류분을 배제하는 것을 전부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배제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판단을 가정법원에서 할 것인지 민사법원에서 할 것인지 사실상 결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입법을 기다려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여분을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개별적 사례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여 행위자는 당연히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대습상속인의 기여도 포함이 됩니다. 즉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돌아가시거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이 되는데, 이 대습상속인의 기여 또 피대습인 돌아가신 분의 기여도 모두 이제 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초과 특별수익자의 기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즉 기여한 사실은 많이 있고 기여분이 인정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 기여자가 이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그 사전 증여를 좀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특별수익자에 대해서는 기여분 인정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 판결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도 좀 엄격히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슨 얘기냐? 배우자가 타방 당사자를 간호하고 극진히 부양해서 일반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례에서도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정도의 부양의 의무를 더 넘어서야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그 상속인에 비해서 좀 엄격하게 그 기준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이제 반대로
그 배우자가 만약에 그 사전 증여나 내지는 유증을 받았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했을 때 이때는 또 배우자가 그러한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유류분을 이제 청구할 수 없다. 즉 기여분 논리를 이때는 또 유리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대법원은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여분은 상대적 개념, 비교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흔히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 다른 상대방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뭐 불효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여분이 인정돼야 돼라고 하지만 사실상 엄격히 따져서 그런 부분은 기여분의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기여분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 특정한 어떤 수준 이상의 기여를 내가 했는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못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1차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거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여분의 종류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크게 이제 경제적 기여와 부양적 기여가 있는데 이 경제적 기여는 결국 이제 금전적 기여, 가장 흔한 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이제 그 망인에게 뭐 증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인정이 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적 기여의 하나의 이제 형태가 노무적 기여가 있습니다. 어떤 뭐 아버님의 사업을 도왔다든지 어머님의 사업을 도왔다든지 뭐 작게는 뭐 음식점 운영에 직접 관여해가지고 사업을 키웠다든지 좀 크게는 어떤 기업을 키우는데 기여했다든지 이런 점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가업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엄격한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사업에 편승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사업을 아버님, 어머니랑 같이 했다라는 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또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적 기여는 이런 금전적 기여가 아니라 망인을 간호하거나 개호하거나 모셨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흔히 많이 주장하시는데요. 이러한 부양 의무의 존재, 그 부양으로 인한 기여는 특별한 기여라는 게 엄격하게 입증이 돼야 되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기여분은 개별적 사례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리한 청구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여분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비록 기여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그 부모님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은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어찌 보면은 뭐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극적으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영상이나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런 기여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